네,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탐스럽고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오늘 저희 셀코TV 초대 손님은요, 저희 테이블 앞에 배가 놓여 있습니다. 상징적인 배입니다. 배다른 남매를 모셨습니다. 누굴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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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배를 이거 세상에 어디다 뒀다 갖고 왔어요? 제가 땄다가 1년간 보관을 하고 있다가 누님이랑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늘 들고 나온 겁니다. 네, 이거 가져가서 꿀 넣고 푹 내려 먹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거예요? 아, 어떤 얘기냐면 역시 뭐 배연정하면 건강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파란만장한 건강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근데 요즘도 이런 일을 자꾸 겪으니까 우리 가게에 찾아오는 분들이 절 만나려고 애써요. 왜? 다 췌장 쪽에 문제가 있어요. 나보고 어떻게 극복하셨냐고. 이래갖고 오면 마치 제가 주치의같이 뭐 식사는 어떻게 드시고 다 메모해요. 코미디언 남을 웃기는 사람이 쭉 살았는데 살다가 또 이렇게 이제 닥터의 삶을 살고 계신 네. 거예요. 경험 많은 주치의가 어디 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곤지암맥 저기 돌팔이 의사라고 저는 이제 웃잖아요. 그게 증이.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렇게 다 체험한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이제 예전에 그러셨지만 지금 얼마나 건강해 보이세요?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죠. 근데 저는 방송을 같이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정말 췌장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췌장이 안 좋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게 정말 이 생사를 넘나드는 그 정도에서 지금의 이 활기랑 이 생기를 갖고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니까 정말 오늘 이 이야기 들어보시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쨌든 요즘 건강은 아무 문제 없으신 거잖아요. 아무 문제 어떠세요? 없죠. 그죠? 아무 문제 없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꼭 승마하고 사람들이 그래요. 승마한다면 네 그러는데 뭐 제가 오토바이를 못합니까? 경비행기를 못합니까? 저 요트를 운전 못합니까? 자동차 운전합니다. 뭐 이래서 그 다 자격증 땄어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삶을 즐기면서 살고 계시지만 인생의 태클이라고 할까요? 가장 큰 위기가 췌장 수술하셨을 거죠. 그렇죠. 그때 어땠습니까? 아유, 만약에 제가 췌장만 수술 안 했더라면 제가 아마 이 바디빌더에도 나가고 진짜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아니 우리가 생활이 그렇잖아요. 연예인 생활 지금 54년 하면서 이제 코미디언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코미디 가수 해보겠다고 갔는데 코미디를 하시는 웃으면 보기와의 김경태 선생님이 이리 오라고 그래갖고 저를 코미디에 끌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코미디가 뭔지도 모르고 막 했어요. 그런데 한 3년 하고 나니까 길거리 가니까 되게 웃겨 이러는 거야. 알아보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아니 왜 날 보고 웃지? 그래서 막 보니까 아무 이상 없는데 웃어. 쫓아갔지. 왜 날 보고 웃어요? 그러니까 더 웃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3, 4년 하니까 코미디언이 돼버렸어. 아, 그냥. 가수로 시작했다. 그때부터 가수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노래하는 프로에 가서 노래하고 춤추는 데 가서 또 춤추고 또 사회 보고 라디오 DJ하고 야간 업소 뛰고 이러다 보니까 일주일이면 프로를 14개씩 했어요. 와. 그리고 서울 부산을 출퇴근이야. 여기 녹화 끝나고 7시 비행기 타고 딱 내리면 9시 스테이지 올라가서 하고 또 저기 기차 그거 타고 새마을로 덜컹덜컹 하는 거 타고 딱 뭐 5시에 용산이나 서울역에 내리면 목욕탕 가서 쪽잠 자고 방송국 가서 또 하고 또 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무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아침 건너뛰어. 점심 바빠서 못 먹어. 저녁 때 일 끝나고 이따만큼 먹는 거야. 몰아서 드시니까. 그것도 막 고기 바짝 고서 거기다 또 얼마나 맛있어 맥주. 그거다 생선회 먹고 막 매운 거 짠 거 이런 거 먹고 피곤하잖아요. 그냥 잔 거예요. 화장도 못 지우고 이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췌장이 계속 망가지는 걸 몰랐는데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입이 써요. 입이 써. 그리고 말라요. 근데 이 등이 여기가 막 아파요. 그렇죠. 등이 많이 결리죠. 허리도 아니요. 이게 참 그렇죠. 등도 아니고 그 중간. 가운데쯤. 그러니까 여기가 등과 위장이잖아. 허리의 가운데쯤이 아프죠. 여기가 위장이니까 정확하게 조금 더 와서 이쪽 뒤에가. 그러니까 다 맞다고. 파스 붙이고 지압 받고 막 뜸 뜨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거 또 지나가니까 얼굴이 노래지더라고요. 황달이 왔구나. 그럼 내가 날 보니까 얼굴이 노래서 우리 남편한테 난 노랗지 그러니까 아이 화장 안 해서 그래.
그런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한 끼도 안 먹었는데 배도 안 고프고 기운만 없어. 그래서 그러면 위를 찍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때는 수면 마취가 없었어요. 그 생으로 이걸 하고 났는데 내시경. 간을 초음파를 해봤냐 그래서 초음파 안 해봤죠. 초음파를 또 간을 하더니 간도 괜찮아. 고개를 막 이러더니 뭘 써줘요. 원인을 찾는다고 네. 계속 이제. 그러니까 그 방사선과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는 진단 방사선과. 뭐 MR도 찍고 CT도 찍고 뭐 거기 갔더니 뭐 여기다가 뭘 척척한 거 발라놓고 거짓말 안 받고 1시간을 이러고 있어. 초음파 보내라고 젤 바른다고. 네, 근데 고개를 자꾸만 이래요. 그러더니 뭘 또 써줘요. 큰 병원으로 가요. 병원을 자꾸 이제 옮기셨구나. 네.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큰 병원을 갔더니 거기서 또 검사를 해요. 어우, 사람 죽겠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로 입원시켜요. 아, 날 왜 입원시켜요? 그랬더니 보호자한테 뭐라고 하더니 입원을 시키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 뭘 수술해요? 그랬더니 저는 췌장이라고 그래서요. 그게 대장이나 소장 무슨 그런 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전엔 잘 모르셨죠. 아, 제가 그런 걸 알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췌장이 이렇게 된 게 18cm인데 이게 위장을 이렇게 들어야 등 쪽으로 가서 그렇죠. 있더라고. 구석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고민들을 하더니 일주일을 수술을 안 시키고 5과 선생님이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해갖고 자, 이걸 다 잘라버리냐 췌장을. 그러면 자르는 순간 여기다 또 뭐 인슐린 펌프를 달아야 심어야 되죠. 된대.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끼리 고민을 하다가 막 간도 반 자르고 거기 지나가는 건 다 자르는 거예요. 그거 수술하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랬냐면 종양이 하나도 아니고 3개나 있대는 거예요. 췌장에. 네, 췌장에. 근데 이렇게 생긴 거가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종양이 있는 거예요. 각 이게 부위마다 그죠?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싹 잘라내는 건데 그때 제 나이가 5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들을 해갖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눕혀놓고 있다가 수술에 들어갔는데 저희 남편이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요만한 게 하나 있는데 뭐 그거를 뭐 기계가 어마어마하게 저거한 건데 뭐 레이저 같은 걸로 뭐 이렇게 쏘면은 되는데 그냥 여기 입원하고 피곤하니까 쉬었다 나가니 지금 자꾸 열흘이면 된다. 형님이 그래. 안심시키.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수술을. 근데 막 이렇게 깨나는데 의사가 이렇게 치면서 자, 홍혜경 씨 이래요. 그 멀리서 들리는데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이렇게 묻는데 아, 맞아. 나 수술했지. 근데 왜 수술한 자리가 어디지? 왜 마취 끼실 때. 어딘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장을 건드리니까 그렇죠. 이게 다 아픈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아휴, 사는 것부터 죽는 게 낫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순간 그걸 딱 떼어내서 이렇게 편같이 해갖고 옆에 방으로 이렇게 보내면 조직 검사. 네, 조직 검사는 바로 그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 암으로는 안 갔다. 다행히 종양에서 그러니까 착한 종양인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짜집기를 해서 나머지를 살리느냐. 췌장을 조금 그나마 더. 다행이네. 그나마.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다 잘라서 그렇게 해놓으니까 한 5cm 남긴 거예요. 13cm 자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니까 잘 내려가던 소장을 끌어올려다가 양쪽에다 연결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서는 밥 먹으면 10도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 그런데 여기 가다가 보면 다시 올라왔다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죠. 여기가 딱 체한 듯이 막혀 그래서 있으니까. 여기가 무슨 느낌이 드냐면 요만한 걸로 이렇게 물을 해도 조금 먹으면 여기가 막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병원에서 한 60일 가까이 있다가 이제 나와갖고 3년을 그땐 38kg밖에 안 나갔어요. 수술하고요. 제대로 못 드시네. 아니요, 위장도 반 자르니까 또 뭘 금식도 먹질 시키더라고요. 못하니까. 예. 그리고 그 뽀얀 거 있어요. 맞아요. 동물성 무슨 그게 영양제 비슷한 거. 예, 그거밖에 놔주는 게 없는데 이 숨쉬기가 힘들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3년을 업고 다니면서 그랬구나. 정말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와서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진짜. 제가 근데- 의사한테 물었어요. 네. 아니, 나 지금 3년 됐는데 아직도 죽겠길래 이게 언제 나가야 좀 괜찮아요? 그랬더니 그렇죠. 한 4년 반은 지나셔야 됩니다. 아이고. 그렇게 오래 걸리면 이게 이렇게 새우가 된 거예요, 몸이. 펴질 못하죠. 통증생이. 엄청나게 길게 이걸
찢어놓으니까 이렇게 돼갖고 통증이 생기시니까. 여기는 완전히 쑥 들어가서 물 부으면 한바가지고. 근데 그래도 췌장에 사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췌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래도 요 뒤가 아프고 이게 뭔가 좀 입이 쓰고 황달이 말르고, 되고 예.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췌장은 어떤 장기고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누님 말씀하신 것처럼 췌장 관련 질환들이 대부분 늦게 발견이 되고요. 그럼 늦게 시작하면- 발견되고 나면은 증상이 사실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다양한 방송을 보시고 정보를 접하시니까 쉽게 이제 찾아내는 또 길라제비가 되는 건데 20년 전만 해도 이 증상을 갖고 계시면 단순히 이제 근육통으로 생각을 하셨던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췌장암이라든지 만성 췌장염의 기본 증상이 약간 소화장애, 소화불량, 그리고 특징적으로 허리가 아프다고 느끼시는데 허리가 허리가 아픈데 아니야, 그게. 아래쪽 허리가 아니라 딱 이 정도 라인의 허리가 아픕니다. 그 어깨면 어깨라고 할 텐데 어깨도 아니고 어깨. 날개병도 아니고 맞아. 요 가운데 라인 중심으로 해서 한쪽 편만 아프면 좋을 것 같은데 등이 아프거든요. 그게 초창기에 많이 놓치는 게 허리가 아프니까 병원에 그냥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시고 한의원에 침 맞다가 제가 췌장암, 췌장염을 놓치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잘 못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럼 아니- 뭘 가지고 회복할 때 가장 염두에 두고 아 이건 먹어야 되겠다는 건 뭐가 있어요? 그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자기네들도 이해가 안 간대요. 그 사이즈가 당연히 그건 아무리 뿌리를 내렸어야 되는데 3개씩이나 되고. 근데 참 희한하다 그러면서 나한테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써내래요. 근데 내가 뭘 먹었지? 그리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먹는 게 토마토예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시장 갔다 오면 그게 싸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된 거 한 관 두 관 사다 놓으면 잘라서 설탕가루 이렇게 뿌려주면 먹었는데 지금까지도 먹는 건 토마토인데 의사가 뭐랬냐면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그 토마토 덕분을 보셨구나. 그게 도저히 안으로 안 갔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래요. 우리도 토마토 열심히 먹자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수가나 사고 먹고. 본인들끼리. 예, 이게 도저히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 그렇죠. 사이즈면 그리고 그 3개월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들이요. 나랑 같이 수술하고 그런 사람들도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한 번씩 돌아가시죠. 네. 왜냐면 췌장암이 사망률이 되게 진짜 이 높거든요. 부분에서 궁금한 게 토마토를 어려서부터 쭉 드셨고 네. 근데 그 정도가 되면 이거는 췌장암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뭘 드셨냐고 물어보는 거 보면 토마토에 어떤 효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뭐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들어있거든요. 그 라이코펜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올리브유랑 토마토를 같이 가열해서 먹게 되면 체내 이제 흡수가 이제 좋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유명한 라이코펜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토마토가 사실은 힘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딱 봤을 때 강력한 신장 모양처럼 굉장히 탱글탱글하거든요. 네네. 거기 이제 농축된 에너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이 흔히 유행하는 얘기가 토마토가 있는 계절에는 병원이 한가하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 의사들이 거죠. 얼굴이 파랗게 지금 그렇죠. 하여튼 그거를 60년을 먹고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 지금은 이제 밥에 김치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제가 도마도를 먹어요. 토마토를 그냥 생으로 드세요? 아니죠. 토마토를 물김치도 담고. 엄청 많이 드세요. 네, 엄청. 또 살짝 간간하게 여름이니까 이렇게 짠지같이도 만들어 먹고. 그렇구나. 그다음에 또 이제 저는 스파게티도 할 때 소스를 안 사요. 그래서 토마토를 막 갈아요. 그래서 그걸로만 소스를 제가 만들어서 집에서 스파게티를 만들어요. 그 올리브 오일 넣고 네, 그럼요, 당연히. 그러면 혈당도 안 올라가고. 그래서 토마토를 정말 갈아서 마시고 갖고 다니면서 먹고 씹어. 삼겹살 먹을 때도요. 이렇게 잘라서 해갖고 그걸 소금을 살짝 뿌려서 먹으면 기가 막혀요. 야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토마토를 드시고 계셨는데 배 원장님 느끼기에 아주 좋은 방법으로 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좋은 음식은 생과 쑥으로 먹어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생은 이제 날로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토마토를 날 그대로 드시는 생식 방법도 좋고요. 두 번째는 또 좋은 것은 쑥식으로 먹어라. 익혀 먹으라는 건데 익혀 먹는 게 지금처럼 이제 스파게티 같은 거 할 때 덮여서 익혀서 올리브유 넣어서 좋은 걸 가지고
두 가지 방식대로 먹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영양분을 골고루 또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드시는 거죠. 우리가 또 토마토 먹을 때 우리 어렸을 때는 설탕 뿌려 먹었잖아요. 네, 그때는 좀 안 익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소금 이렇게 살짝 뿌려서 먹을 때 그럼 그 신맛이 단맛으로 가요. 건강에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호에 따라 조금 다른 건데요. 보통 이제 토마토를 드실 때 그냥 일단은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먹을 게 별로 없을 때 적게 먹더라도 확 열량을 올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7, 80년대에는 설탕으로 주로 먹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나이가 드셔서 이제 당분 자체가 크게 필요가 없을 때는 약간 짭조름한 이렇게 드신 건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력이 없고 힘이 없고 입맛이 없다. 그러면 약간 설탕에 찍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릴 때는 염분 보충 목적으로 약간 소금을 뿌려 드시거나 소금에 찍어 드시는 것도 또 좋은 토마토 이용법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토마토 때문에 상을 받으셨어요? 아니요, 제가 이제 그 토마토 먹은 얘기를 그 뭐 아침 프로에 나가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다큐 프로를 이렇게 만들면서 그 아나운서 두 분을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그 1.5리터 그걸로 토마토를 그분들을 먹게 했어요. 해갖고 이제 그 전에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곤이 겹치니까 DNA는 손상이 됐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저기 토마토를 일주일을 그 아나운서 2명을 먹이고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손상된 DNA는 이렇게 다시 복원이 됐다는 거죠. 그 이제 저는 또 그거를 하면서 이제 같이 한 거예요, 제 거랑. 근데 저는 토마토를 먹고 이렇게 해서 췌장도 이렇게 암으로 안 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갔는데 사천 있죠, 경남. 네네네. 사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농사 이걸 줘도 저걸 줘도 잘 안 돼서 텔레비에서 내가 나와서 토마토 얘기를 하고 토마토가 열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토마토 농사를 자기네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네 농가가 살았다. 사천군 농가가. 네,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감사패를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생각지도 않게 그 토마토가 막 확산이 되고 막 이랬죠. 그게 벌써 23년 전 얘기예요. 네.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 토마토를 즐겨 드시고 하루에 몇 개 정도? 아무리 못 먹어도 하루에 5알? 그러니까 이만해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네, 5알. 제법되는. 아니요, 부 가루도 2개 갖고 갈고 어디 좀 먼 길 같은 길 갈아갖고 소금 조금 넣어서 갈아요. 그래서 스트롱 굵은거려서 쫙 빨면은 건더기가 잘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물김치도 담고 또 뭐 저기 저 집에서 이제 저희 남편이 삼겹살 좋아하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다 소금을 살짝 뿌려갖고 이제 삼겹살을 구우면서 이 방법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삼겹살 먹을 때. 좋아요. 그래서 거기다 같이 구워요. 그러면 토마토가 우리가 소고기만 아니지 돼지고기 노릇노릇 구운 거에다가 같이 토마토랑 먹으면 간도 맞고 좋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안 먹어도 남편하고 나하고 둘이 먹는 게 한 6, 7알. 그러니까 우리는 토마토 값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같이 즐길 수 있게 됐네요. 다양한. 그렇죠. 그리고 저희 남편도 당뇨예요. 그래서 내가 못 먹게 하거든요. 그런 거. 그럼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배현정 씨한테 상담 원하는 분들한테는 이 토마토 먹으라고 그러죠. 네, 꼭 그거 도시락에 간식이 먹고 싶을 때 이걸 먹어라. 그리고 이제 고기 같은 거 이런 것도 가능한 굽는 걸 먹지 말아라. 삶아서 먹어라. 거의 박사 수준이고요. 제가 10년 정도를 식사하시는 걸 보고 최근에는 거의 2주에 한 번씩 계속 같이 식사를 하니까 정말 꼼꼼하고 깔끔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먹는 걸 정확하게 그 옆에 아무리 맛있는 게 더 있어도 기피하진 않으신데 딱 한 조각, 한 입 이렇게 딱 드시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토마토 먹어라. 진짜요. 전도사가 돼요. 아니 먹고 내가 좋으니까. 네. 내가 뭐 도마도 장사도 아니고 먼저 배남매와 함께 건강 얘기 나눠봤는데 토마토를 또 이렇게 적극 권하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 원장입니다. 저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환자를 봐왔는데요. 환자들에게는 이렇게 생활하셔라, 이렇게 드셔라라고 조언을 하면서 막상 저의 생활 습관은 망가져서 당뇨 전 단계와 체중 증가로 고생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알게 된 것들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담아서 토탈 리셋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중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침을 챙겨 드시는 분들도 있고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에는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침을 건너뛰고 아점 또는 점심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침 식사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잠을 자고 있을 때는요, 혈당과 인슐린 수준이 아주 잔잔하게 아주 유지가 되다가 아침에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그것을 잡아내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대사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잔잔한 상태에서 혈당과 인슐린이 잔잔한 상태에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갑작스럽게 먹는다면 우리 혈당이 갑작스럽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점심 식후에 혈당 스파이크, 저녁 식후에 혈당이 올라가는 것과 다르게 공복이 오래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이 혈당을 올리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혈당이 공복을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공복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혈당이 많이 오른다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에 혈당 수준을 잘 유지하는 것은요, 그날 하루에 혈당을 잘 관리하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싫은 소리 듣고 나가면 하루 종일 일이 엉망이 되죠. 똑같아요.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고 나가면요, 조금 있으면 또 배가 고파요. 그러면 또 단맛이 나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고 그렇게 되면 또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고 또 좀 있으면 또 배가 고프고 이것이 하루 종일 톱니처럼 뾰족뾰족한 스파이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공복이 유지되다가 첫 끼를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 첫 끼에는요, 혈당을 많이 올리지 않게 하는 습관을 꼭 기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공복에 절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저는 3가지를 꼭 꼽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커피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커피는 참 논란이 많죠. 어디서는 발암물질이다, 어디서는 항암물질이다, 어디서는 다이어트에 좋다, 어디서는 다이어트에 나쁘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것은 무시하고 아침 공복에 커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 공복에 커피를 먹게 되면요, 위벽을 자극을 해서 우리가 위장장애를 좀 심하게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께는 저는 식사 후에 되도록이면 커피를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아침 공복에 정말 피곤한 상태에서 일어나서 아침 공복에 커피를 먹었을 때 오히려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을 만들었다, 이런 연구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 커피를 벌컥 마시는 것은요, 우리의 대사를 깨트리고 또 다이어트도 안 되고 매일 반복한다면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좀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커피는 아침 공복에 피해 주시고 꼭 드셔야 되는 분들은 식후에 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차가운 물이에요. 자, 아침에 물을 드시는 습관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밤 사이에는요, 우리 몸에서 미세하게 탈수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갈증도 나게 되고 또 입이 텁텁해서 물을 한 잔 드시게 되죠. 그런데 아침에 시원한 물을 먹겠다고 또 얼음까지 타서 이렇게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뭐 잠을 좀 깨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침을 상쾌하게 맞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아침에는요, 되도록이면 미지근한 물 정도를 드시길 바랍니다. 정수물 정도면 되겠고요. 너무 차가운 물을 드시게 되면은 우리가 깜짝 놀라게 돼서 교감신경이 항진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심혈관계 문제도 일으키게 될 수도 있고요. 혈관도 수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요, 차가운 물을 피하시고 미지근한 물을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침에 고구마예요. 고구마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했는데 왜 고구마를 말씀하시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고구마는요, 좋은 다이어트 식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고구마에 대한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아침에 고구마를 빈속에 공복에 먹게 되면요, 속이 쓰리시다는 분들이 간혹 계실 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고구마에 들어있는 타닌과 아교질 성분이라고 있는데 위산을 증가시키고 위벽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고구마를 공복에 먹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고구마가 안 좋은 이유는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감자보다 고구마가 GI 지수라 그래서 당 지수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고구마가 다이어트에 좋은 식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고구마를 먹다 보면 너무 맛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로 끝나지 않고 2개, 3개 먹다 보면 혈당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구마는요, 재밌는 게 이렇게 생고구마, 그 다음에 삶은 고구마, 그리고 구운 고구마 이렇게 올라갈수록 혈당 지수가 팍팍팍 올라가요.
또 튀긴 고구마는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고구마는요, 되도록이면 삶은 고구마로 드시고 작은 거 하나를 드실 거를 저는 권해드리는데 아침에 공복에 드시는 거는 절대 권하지 않아요.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심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순서와 요것들은 좀 비슷한데요. 자, 첫 번째는 자고 나서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십니다. 밤 사이에 미세하게 우리 몸에는 탈수가 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미지근한 물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찬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을 먹는 이유는 우리의 교감신경을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는요, 천천히 씹는 고체 형태의 음식을 말씀드려요. 고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이제 혼자 사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멋있는 그 연예인들이 나와서 아침에 이것저것 넣고 주스도 넣고 막 설탕도 넣고 해가지고 윙 갈아가지고 쫙 먹고 나가면 뭔가 멋있고 건강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몸에 유동식, 그러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음식들은요, 대부분 흡수를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병실에 누워 계시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한테는 죽을 드리거나 유동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동식은요, 상당히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요. 그래서 대부분 갈아먹는 음식들, 탄수화물을 갈았을 때, 그리고 과일 같은 것도 갈았을 때 이렇게 이렇게 즙으로 만들거나 우리가 갈아서 만든 음식들은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 씹는 고체 형태의 음식이 좋습니다. 우리가 뭐 아침에 일어나서 아몬드를 씹어 먹는다든지 뭐 밥을 씹어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작근을 활용을 해서 씹어 먹어야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식 말고 고형식을 아침에 드시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단백질이에요. 자, 아침에 단백질, 그럼 단백질 부담스러워서 아침에 먹으면 하루 종일 속이 안 좋고 이럴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단백질은 의외로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도 많아요. 단백질 중에 저는 최고로 치는 것은 첫 번째 콩류예요. 콩류는요, 우리가 그냥 대두로 먹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낫또 같은 것도 먹을 수 있고요. 두부, 그리고 비지, 그리고 무가당 두유 같은 것들로 다양한 음식들로 먹을 수가 있죠. 이 콩류는요, 단백질도 상당히 높고 당 성분이 약간 있는데 얘는요, 좋은 당이에요. 저항성 전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콩류에는 저항성 전분이 있어서 혈당 수준을 그렇게 많이 높이지 않아요. 자, 우리가 무가당 두유를 보시면요, 탄수화물 함량이 아주 낮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골라 드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단백질 추천드리는 것은요, 그릭 요거트예요. 그릭 요거트도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요, 아침에 아주 고농축된 유단백을 먹을 수 있고요. 아주 아침도 포만감도 좋고요. 아침에 이 요거트를 먹으면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우리 기분도 상쾌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천연 치즈예요. 치즈도 살이 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치즈도 의외로 살도 안 찌고 상당히 포만감도 주는 좋은 음식이에요. 치즈를 고르실 때는요, 요즘에 이제 스트링 치즈라 그래서 아주 쉽게 까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천연 치즈, 자연 치즈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꼭 고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천연 치즈, 자연 치즈라는 이름이 붙어야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안 들어가고 고농축된 좋은 단백질을 먹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최고로 좋은 단백질은 역시 계란이죠. 계란은 아침에 먹으면요, 그 무엇보다도 좋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계란 드시면은요,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높고 그리고 칼로리도 낮아서 최고의 단백질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저는 세 번째 단백질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 네 번째는요, 건강한 탄수화물을 먹자는 거예요. 아침에도 탄수화물은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탄수화물을 먹자는 거예요. 백미 대신에 현미, 그리고 흰빵 대신에 호밀빵, 잡곡빵, 그리고 여러 가지 통으로 된 오트밀,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탄수화물의 보고입니다. 이런 단백질을 적절히 드신다면 우리가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닌 이런 통곡류, 저항성 전분들을 많이 드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혈당을 아주 천천히 높이면서 건강에 아주 도움을 많이 주는 탄수화물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식이섬유예요. 자, 식이섬유는 이제 야채나 채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아침에 제일 먹으면 좋은 식이섬유를 양배추라고 생각해요. 양배추는요, 비타민 U라는 것을 함유하고 있어요. 비타민 U는요, 좀 생소하시죠? 비타민 U는 우리의 그 위장벽을 한번 감싸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위궤양도 좋아지겠다, 이런 논문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양배추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으로 나온 위장을 보호하는 그런 약물들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양배추는요, 섬유질도 높고 포만감도 좋고
그리고 요리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위를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아침에 가장 좋은 식이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번째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먹는 순서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먹는 순서를 쭉 설명드릴게요. 자, 먹는 순서를 탄수화물부터 먼저 먹었더니요. 이 탄수화물을 제일 나중에 먹은 사람보다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더라.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야채와 채소, 이 섬유질을 많이 먹고요. 두 번째는 단백질, 지방을 먹고요.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이렇게 먹으면요. 혈당 수준이 천천히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 야채에 들어있는 섬유질은요. 위 벽을 한번 커버를 해줍니다. 그래서 완충작용을 해준다고 하는데 혈당이 오를 수 있는 것들을 완충작용을 해주고요. 두 번째 단백질은요. 위하고 장에서 인크레틴이라는 물질을 분비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라가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야채,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이런 순서를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아침을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혈당 수준이 좌우가 되고요. 그날 나의 다이어트가 좌우가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기상입니다. 충분한 수면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현대인들이 이 수면 부족에 시달리면서 살이 찌는 경우 그리고 건강을 망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우리가 성장 호르몬도 제대로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도 줄어들고 그렐린, 렙틴 같은 우리 식욕에 관련된 호르몬들이 딱 정상화가 돼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요. 같은 시간에 일어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되도록이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똑같이 지켜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면 습관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또 같은 시간에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 그리고 규칙적인 기상은 우리가 저절로 살 빠지는 아침 습관 중에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두 번째는요. 체중 재기예요. 자, 체중 재기는 좀 논란이 있어요. 저는 체중을 매일 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께는 저는 체중을 매일 재지 말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이냐면요. 체중을 너무 강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침에 재고 점심에 재고 저녁에 재고 막 이러면서 내 체중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게 걱정하시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재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인이라면 저는 규칙적으로 아침에 체중을 한번 재보시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햇빛 쬐기예요. 우리가 현대인들은요. 지하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도 많지만 햇빛 쬐기만큼 중요한 것도 없어요. 아침에 햇빛이 들어와야 우리는 낮으로 인식을 합니다. 우리 뇌와 눈은 이제 낮으로 인식을 해서 이제 아침이 시작됐구나. 그래서 우리 생체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 햇빛을 쬐면요. 비타민 D가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햇빛을 쬐면서 출퇴근하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시간이 된다면 반드시 출근하실 때 햇빛을 쬐면서 출근하시길 바라고요. 또 휴일 같을 때는 일어나셔서 충분히 시간이 된다면 햇빛을 쬐면서 산책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네 번째는요. 식후에 가벼운 운동을 하시란 말씀을 드려요. 자, 아침에 이제 음식을 잘 먹었어요. 그리고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또 차를 타고 출근을 해서 또 책상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혈당은요.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런데 아침에 많이 걸어서 출근을 한다든지 아침에 가벼운 산책을 했어요. 그러면요. 혈당이 올라가다 멈춰요. 그리고 쭉 유지가 되다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무리한 운동 하시란 말씀 아니에요. 아침 식후에는요. 천천히 걸어서 운동을 하시고 출근을 하시고 에스컬레이터 대신에 계단을 이용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들을 조금씩 늘려주셔야 돼요.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가벼운 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년 이후의 식습관과 체중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현대인들은요, 과거에 비해 엄청난 풍요를 누리면서 각종 음식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음식이 우리의 몸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중년 이후의 체중 관리는요, 단순히 미용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몸을 되돌리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알려만 주면 뭐하나?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요. 무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서 잘 움직이기가 싫단 말이죠. 그래서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뭐 이런 데 익숙해지겠거든요. 근데 식단만으로 체중을 좀 줄이려는 생각만 하지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사실 뭐 식탐이 있어가지고 나는 빵순이야. 빵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살이 안 빠지나 봐. 뭐 이러거나
아니면 면순이야. 아, 예, 국수만 면 먹어.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네. 아니면 그냥 진짜 엉덩이 딱 네. 붙여놓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거나 그냥 뭐 앉아 있다가 들어 누워 있다가 이런 분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살이 쪘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저는 네,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음?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달달한 걸 찾는 증상과 안 움직이는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망가진 것의 대표적인 게 간에 기름이 끼고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몸이 되잖아요. 당기 땡겨요. 위가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맞아요. 단 거 먹어. 네, 단 거 먹어. 맞아요. 악마처럼 막 이렇게. 아, 그게 왜냐하면 몸이 지방을 잘 끄집어 쓰지 못하는 몸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지방간이 되면 당이 떨어졌을 때 몸이 바로 지방을 못 쓰니까 경쟁적으로 당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 뇌는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지가 먼저 받아 먹으면서 다른 애들한테는 근육 단백을 끄집어 와서 걔를 당으로 바꿔서 쓰게 해서 먹게 해요. 그래서 근육 손실이 되면서. 네, 이런 몸은 그러니까 탄수화물 중독에 빠진 몸은 네네. 살 빼겠다고 적게 먹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빵이 보이는데 나 저거 한 조각만 뜯어 먹어야지. 한 조각만 뜯어 먹으려고 입에 대는 순간 정신줄 놓고 다 먹고 끝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식탐이 많아서가 아니라니까. 몸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몸은 잘 부어요. 근데 늘상 부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럼 부으면 어떻게 돼? 몸이 무겁잖아. 무겁죠. 네, 무거우면 내가 지하철에서 내려서 가볍게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겠어요? 에스컬레이터에 발을 올리겠어요? 에스컬레이터. 몸이 무거우니까. 엘리베이터도 한번 둘러보고 싶지 네. 혹시 없나 여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니까. 몸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어디 나가기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뭐 저탄고지, 그다음에 황제 다이어트, 그래서 뭐 고기만 먹어라, 뭐 그다음에 뭐 간헐적 단식도 나오고 뭐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박사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학술적으로 그다음에 혹은 여러 가지 자료적으로도 크게 몸에 부작용을 주지 않으면서 괜찮다. 적게 먹어라 뭐 이런 제가 방안이 이제 아니라. 네, 뭐가 있을까요? 제 책에서 네. 지금의 비만 치료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도발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네. 건강하게 살고 싶은 이제 우리 욕구가 있는데 그러면 1년 365일을 유기농 채소만 골라 먹고 양질의 단백질 챙겨 먹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매일 운동하고 하루에 7시간 이상 잠자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매일. 힘들죠.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네. 전 그렇게 안 살래요. 그냥 그렇게 안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살죠. 너무 다행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건강한 삶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365일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요. 그래서 내가 제시한 게 우리 한 달만 그렇게 살아보자. 한 달만. 그게 제주 내 한 몸- 달 살기 하듯이. 네, 그게 내 몸 혁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중에 한 달만 내가 좋아하는 빵이나 면 끊어보고 그리고 평소에는 내가 뭐 바쁜 일 때문에 뭐 잠자는 시간도 불규칙했고 잠도 많이 못 잤는데 요 한 달만큼은 네. 잠자리에 드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딱 정해서 7시간 이상 자려고 노력하고 요 한 달만큼은 건강식 챙겨 먹고 요 한 달만큼은 하기 싫은 운동도 좀 하고 그러니까 한 달 동안만 한번 좀 바른 그 건강 모범생으로 살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한 달 동안에 몸이 확 바뀝니다. 오, 리셋이 되는군요. 네. 그러면 그렇게 바뀐 몸 가지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11개월을 또 뭐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술도 어느 정도 즐기고 맛집도 찾아다니지만 네. 그래도 운동도 좀 하고 뭐 간간히 밀가루도 먹지만 그래도 건강식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적당히 건강을 유지하는 삶을 살더라도 내가 한 달 동안 철저하게 건강한 몸으로 만들려는 노력 때문에 나는 건강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쉽게 예전 몸으로 안 갑니다. 근데 물론 저는 그런 질병, 뭐 고혈압이니 뭐 당뇨니 고지혈증 이런 게 지금도 없지만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더 건강해지려고 이런 노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이제 이런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미 전당뇨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뭐 지방간도 그러신 분이더라도
한 달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한 달 하면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는 가지 않더라도 조금 몸이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런 몸을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다가 또 뭔가 준비가 되면 또 해보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이더라는 거죠. 아주 짧게 한 달 동안 요것만 꼭 지키세요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 몸을 나쁘게 했던 음식을 한 달만 끊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네. 첫 번째가 네. 그러니까 내 몸을 나쁘게 했던 음식, 그게 뭐 술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설탕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밀가루일 수도 있고 네. 이거를 끊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게 과일이거든요. 과일.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과일을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지방간이 있는 사람에게 과당이 들어있는 과일은 지방간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경우라면 과일도 끊어야 되겠죠. 과일도. 네. 네. 그러면 뭘 먹죠? 밥을 먹으면 되죠. 왜냐면 우리 쌀밥에는 과당이 없어요. 오. 얘는 100% 포도당으로 분해되니까. 네네. 네. 그러면 밥에 나물 반찬에 단백질 반찬에 그러면 채소와 단백질과 양질의 탄수화물을 같이 먹게 되니까 좋은 음식을 먹고 내 지방간을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켰던 그런 나쁜 음식을 한 달 동안만 끊어보는 거죠. 네. 그럼 당연히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근육이 회복이 되거든. 아하. 그러니까 잘 챙겨 먹고 운동을 해야 근육이 붙는데 사람들은 운동만 하면 근육이 붙는 거라고 생각하고 먹는 건 신경 안 쓰고 운동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근육이 붙으려면 뭔가 남아돌아야 근육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데 단백질을 챙겨 먹어도 저탄고지한다고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안 먹으면 근육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탄수화물과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챙겨 먹으면서 운동을 해야 근육이 붙거든요. 네. 잘 먹어야 되고. 잘 먹기. 네. 그러니까 잘 먹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살이 빠질까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필요한 거죠. 적게 먹으면 이론적으로는 계속 살이 빠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살이 안 빠져. 왜 그러냐?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니까 낮은 쪽에서 다시 평형을 이룬 거예요. 적게 먹었기 때문에 내 몸이 소비 에너지를 아껴서 같이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더 적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얘 더 떨어뜨리거든. 그러니까 안 먹어? 안 쓸 거야. 그러니까 안 먹어도 안 빠지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이걸 이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정책이가 오면 무조건 요요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저께도 좋은 음식을 잘 먹었어. 어저께도 잘 먹었어. 오늘 하루 종일 굶었어. 그리고 내일 또 잘 먹어. 이러면 몸이 속아요. 기초대사량을 안 떨어뜨린다. 몸은 음식이 잘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기초대사량을 안 떨어뜨려. 아하. 이게 간헐적 단식의 핵심이에요. 네네. 대부분 간헐적 단식하는 사람들이 그냥 굶으면 돼. 16대 8 그냥 16시간 안 먹으면 돼. 뭐 5대 2? 이틀 동안 그냥 안 먹으면 돼. 안 먹는 거에 방점을 찍지. 맞아. 먹어야 되는 때 좋은 음식으로 잘 챙겨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술도 먹고 밀가루도 먹고 하다가 그냥 하루 굶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 몸이 건강해질까요? 아니죠. 네. 아니죠. 망가지죠. 네. 그래서 이게 나는 간헐적 단식 하는데요. 나는 뭐 운동하는데요. 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고 있느냐. 네.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예. 근데요. 장내 미생물이 쫙쫙 좀 빠져나가줘야지 되지 않습니까? 유해균? 제가 크게 이제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살이 찌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예. 얘기했잖아요. 그 망가지는 수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장내 환경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들, 그 다음에 내가 받는 스트레스, 뭐 그 다음에 이런 그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보존료라든지 인공 첨가물 이런 것들이 장내 환경을 바꾸거든요. 그러면 장내 환경이 바뀌면서 내 몸의 신진대사가 무너져요. 네, 그래서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뭐 최근 뭐 프로바이오틱스니 뭐 심바이오틱스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탔는데 그런 보충제를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장내에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좋은 음식을 챙겨 주는 것만으로도 장내 환경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좋은 음식을 챙겨 먹으라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그러면 장내 환경이 바뀝니다. 네. 제 주변에서도 싹센다 주사 맞아서 뭐 한 달에 8kg가 빠졌어라는 친구들도 있고요. 예전에 뭐죠? 무슨 약을 먹으면 지방만 쭉 빠지는 약이 있었어요. 제니칼. 네, 제니칼 있어가지고 막 기저귀 차고 다녀야 된다 어른들이 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것이 중독이 되더라고요. 어디까지나 이런 약은 보조적인 거지. 내가 건강한 몸으로 가는데 내가 야식도 끊어야 되고 탄수화물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콜라 못 끊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콜라를 끊을 때 좀 덜 힘들게 약을 처방하는 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밀가루 좋아하고 빵순이로는 살고 싶고 운동도 하기도 싫고 나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냥 이 주사 맞고 이 약만 먹고 살 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힘들죠. 그래갖고는 완벽하게 되잖아요. 효과 본 친구가 별로 없어요, 없죠. 사실 네. 주변에도.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이제 삭산다 위고비가 등장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약이 나왔어도 비약물요법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타이밍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네. 조금 인내심을 갖고 더 살다 보면 위고비보다 더 뛰어난 약이 등장해서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처럼 약만 먹으면 알아서 체중이 쫙 빠지고 잘 유지되는 그런 시대가 오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게 무슨 폐렴이나 감기 치료하듯이 약 며칠 먹으면 뚝 낫고 다시는 사라지는 몸으로 바뀌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약들이 나오더라도 지금의 고혈압, 당뇨 관리처럼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려는 노력은 함께 경주해야 된다. 비만의 경우에는 특히 더. 근데 사실 5060 여성들 경우에 뭐 헬스도 다니는 사람들고 PT도 받고 요가나 필라테스 하지만 일상에서 운동으로 해서 막 살 빼긴 굉장히 힘든데 너무 어렵지는 않지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있나요? 이게 이제 이것도 우리가 다이어트 이러면 식이요법과 운동 딱 이 두 개만 생각을 하다 네, 보니까 네. 다이어트는 뭐 해야 돼요? 저탄고지 해야 돼요? 뭐 간을 차단시켜야 돼요? 운동은 뭐 해야 돼요? 유산소 해야 돼요? 뭐 근력 운동 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건강한 몸으로 간다라는 거는 이 두 개만 갖고 안 되잖아요. 잠도 잘 자야 되고 스트레스도 좀 잘 자고 잘 먹고. 스트레스 쌓아두지 말고 네. 좀 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의자 중독. 그러니까 그 앉아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꼼짝 않고 오래 앉아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학적으로는 20분에서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여줘서 밑으로 내려간 혈액을 위로 올려줘야 돼요. 이래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게 1시간 이상 계속 앉아있게 되면 몸이 지방도 잘 쓰지 못하지만 밑으로 내려간 피가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네. 몸이 붓고 뇌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운동이 좋아요 보다 더 중요한 게 꼼짝 않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습관으로 자리 잡으니까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의자만 보이면 앉아요. 예. 그래서 제 진료실에 의자가 없다 보니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환자분들이 엄청 당황스러워하면서 당황하죠. 막 두리번두리번 찾거든요. 마주 선다는 게 굉장히 당혹스럽죠, 선생님.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그래요. 그렇군요. 잘 먹으셔야 되고요. 제대로 된. 그다음에 잘 주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 엄청나게 뭐 하루에 무슨 10,000보를 걸어라, 뭐 등산해라는 게 아니라 의자에서 벗어나서 수시로 돌아다니시는 것만으로도 5060 여성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밥 먹고 나면 무조건 나가서 10분 걷기. 아하. 이게 제일 좋아요. 밥 먹고 눕고 싶어지잖아요. 네. 근데 나가서 10분만 걷고 들어와도 음. 몸이 젊어집니다. 왜냐하면 식사하고 나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이 올라간 혈당을 빨리 떨어뜨려야 노화가 늦춰져요. 네,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가 있는 시간이 길수록 노화가 빨라져요. 그러면 혈당을 덜 높이는 방법이 물론 혈당을 빠르게 높이는 그런 음식들을 가급적 자제하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이제 밥을 챙겨 먹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나서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내 몸의 혁명은 남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실천할 때 될 것 같고요. 오늘 정말 제게 혁명적인 말씀을 해주신 박용욱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